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볼 내용은 2020년 10월 11일 일요일날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대주주 양도세가 10억에서 3억으로 줄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난리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뭐하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과거 데이터를 좀 보면서 지금 가진 스탠스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일단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 게 하락에 대한 스탠스를 갖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에 대해서 내가 스탠스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뭘까를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왜 이거 빠지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막 공포스러워하고 뭐고 하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만약에 빠져주면 고마운 거 아니야? 이걸로 빠져주면 이거 뭐 3억 돼서 예를 들어서 양도세 회피하려고, 예를 들어서 양도세 회피하려고 매도를 했어. 그리고 다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공매도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뭐 팔면 3억치 팔았으면 다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다시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빠졌다 다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고된 이 V차 반등이잖아. 이거를 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빠진다. 저도 이제 생각을 말씀드렸죠. 저도 하락할 거라는 스탠스가 강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데 안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야, 이거 나오면 무조건 빠지지 무슨 소리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장이 오르고 빠지는 거는 확률적으로 놓고 본다 그래도 예를 들어 뭐 7대3, 뭐 8대2 이 정도의 스탠스는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뭐 10대0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10대 0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는 반대 포지션에 나올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라는 걸 예측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언론에서 조장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10억에서 3억으로 줄면 폭락 나올 거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하지 말자, 뭐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2년 후부터 어차피 전체 과세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걸 당장 하려고 그러냐고.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키면서. 이 양도세 이걸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금도 못 걷어요. 어떤 병신이 이거 12월 달에 팔면 되는데, 12월에 팔면 세금 안 내는데, 12월에 안 팔고 어떤 병신이 이거 1월에 팔아가지고 세금을 22%, 30% 내겠냐고요. 아무도 안 내고 여기서 다 매도 때릴 거 아니에요. 그쵸?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세금도 못 걷는데 이걸 왜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세금도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왜 하냐고 이걸. 도대체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올해부터 그냥 전면 과세를 해버리든가, 양도세를 그냥 올해부터 다 걷어버리든가. 그럼 세금이라도 걷히지. 세금도 걷지도 못하는데 뭐 하려고 이걸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 그러니까 나도 도대체 이걸 얼마나 모르면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바보가 아니면 이걸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어디서 돈을 받아 처먹었거나 공매도 세력한테 돈 받아 처먹은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공매도도 금지돼 있잖아. 이게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지만 어쨌든지 한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다라는 거죠. 빠지면 또 올라갈 거고. 에? 안 빠지면 이거 양도세 이슈 이거 지나가면 뭐 사면 되고. 뭐 별게 없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막 불안해하고 뭐하고. 단기적으로 빠질 거다. 단기적으로 50% 빠지면 어때요? 단기적으로 지수가 50% 빠진다고 망해요? 부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망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부채로 만땅 갖고 있는 사람들 50% 빠지면 깡통나니까 망하겠죠. 내가 예를 들어 부채를 50% 이상 갖고 있는데 지수가 50% 빠지면 깡통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돈 안 갖고 했으니까 망해야지. 자기 돈 갖고 한 사람들이 뭔 이게 문제가 있냐고. 이게 빠지면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럼 올라갈 때 막 수백 프로씩 올라가 줄 건데. 코로나 때 다 경험을 해놓고 왜 겁을 먹냐 이거예요. 단기적으로 증시가 빠진다 올라간다. 참 사람은 욕심쟁이 게 뭐냐면 지금 사고 싶은 거 널려 있습니다. 사고 싶어. 야, 빠지면 좋겠다 이거 사고 싶으니까. 근데 어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 거 생각해보면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쵸? 야, 없는 거는 빠지기를 원하고 가지고 있는 거만 올라가. 이게 얼마나 욕심쟁이야. 욕심도 합리적으로 부려야 된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 빠지면 어때요? 그냥 갖고 있으면 돼.
없는 거는 사면 되니까 빠지는 게 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올라가면 사고 싶은 거 못 사. 가지고 있는 건 팔아야 돼. 갖고 있는 물량 줄어드니까 이게 뭐가 좋은 거냐고. 결국 언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많이 빠져주고 오래 빠져주는 게 좋은 거예요. 장기적으로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부자가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근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기가 힘들죠. 왜? 단기적인 성향에 있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빨리 돈 벌고 싶으니까, 빨리 뭘 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 빨리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세상에 뭐 그렇게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기업이 아무리 돈을 잘 번다 그래도 뭐 한 달 만에 2배씩 성장하는 기업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기업이 가치가 늘어나는 구간 동안 주가가 맞춰가면서 올라가는 게 좋은 거지. 기업이 기업 가치는 1에서 3으로 늘었는데 1에서 주가는 10이 돼 있으면 이거는 버블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버블을 원하죠. 버블을 원하는데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그래, 버블인 건 좋아. 좋다 그거야. 버블인 건 좋아. 그러면 이게 10으로 올라갈 때까지 여기서 머물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10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게 100이 돼 있어 버려. 결국은 이게 100이 10으로 빠지면 기업은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기업은 잘하고 있는데 기업이 죽을 놈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새끼들은 투자하는 새끼들이 아니라고. 그런 뭐 욕심을 부리면 주가가 빠졌다고 기업에도 욕하고 하는 새끼들은 투자자들이 아니에요. 병신들이에요. 그냥 병신들. 버블에 사가지고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야, 기업은 이익도 잘 나오고 실적도 잘 나오는데 왜 빠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바보들이라고. 그거는. 기업 가치가 10에 있는데 주가가 100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까지 빠져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90% 빠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90% 빠지는 게. 근데 왜 100에 사가지고 야, 이거 실적이 9에서 10이 됐는데 왜 100에서 200이 안 되냐? 이건 도라이들이죠. 그쵸?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장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항상. 잠깐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버블도 만들어지고 침체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자, 욕심과 공포로 변동성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욕심과 공포로 변동성은 만들어져요. 자, 이 변동성은 욕심이라는 것과 공포로 만들어지는데, 자, 이 공포의 끝이 어디야? 자, 욕심의 끝이 어디야? 이걸 알 수가 있냐고요. 욕심의 끝은 뭐예요? 돈이 떨어지면 끝이에요. 돈이 어디서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이게. 돈이 멈추는 시점이 어딜지 어떻게 하냐고. 폭탄 돌리기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돈이 더 이상 확장해서 늘어날 수가 없어. 처음에 야, 1조에서 3조까지는 어떻게 돼? 야, 3조에 그럼 이게 3배잖아요. 그럼 3조에서 3배 가려면 9조가 와야 돼. 그럼 돈이 더 많이 필요해. 이때는 2조가 필요했는데 여기서 3배가 가려면 돈이 6조가 필요해. 자, 여기서 3배가 가려고 그러면 돈이 어떻게 돼요? 얼마가 필요한 거야? 9조에 18조가 필요해. 야, 돈이 막 4배씩 필요해. 요만큼 주가를 띄우려면. 버블 포지션을 띄우려고 하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유동성에 들어가다가 유동성이 10조 막 이렇게 쭈그러 드는 순간 그냥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가는. 그러면 이 끝이 이게 10조까지 들어갈 거다, 18조까지 들어갈 20조까지, 이게 말이 이걸 알 수 있냐고. 지금 신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야, 신용이 예전에는 10조만 나오면 12조만 넘어가면 그냥 무조건 신용을 털러 갔는데, 지금은 신용이 16조야 18조야 위험해 얘기를 해요. 안 가본 길이니까. 근데 예탁금이 10조 12조 때는 뭐 20, 30조 이랬어. 예탁금. 지금은 예탁금이 40조 50조야. 그러면 으뜬 게 신용이 더 많은 거야. 12가 많은 거야. 16, 18이 많은 거예요. 그게 그건 거예요. 이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돈이랑 부채가 이게 합리적으로 맞춰가고 있으니까 이때는 리스크가 어디가 더 크다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어디서 끝날지, 들어가는 돈이 어디서 끝날지는 끝나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공포. 버틸 사람들 말고는 다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버틸 건데? 버틸 자. 버틸 자금이 얼마인지, 매도할 자금, 팔 자금이 얼마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버틸 자금이 얼마가 남았고 팔 자금이 얼마가 남았고,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의 끝도 끝나봐야 하는 거고 상승의 끝도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락이 끝나면 어떻게 돼? 결국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상승이 끝나면 어떻게 돼? 결국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단순한 원리인 거죠. 그럼 그 사이에서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변동성은 예측할 수가 없는데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빠질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기준을 뭐에 둬야 되냐 이거예요. 가치에 둬야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주가가 지금 2인데 이게 3에서 야 1까지 빠지면 야 이거 싸다 사야 되겠다. 이 기준이라는 게 잡히잖아요. 근데 가치라는 거 분석을 안 하면 이게 5야. 5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4에서 뭐 2까지 빠지면 야 이거 많이 빠져 이거 5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사야 되잖아요. 매수해야 되잖아. 그러면 4에서는 안 사야 돼요? 4에서도 매수죠. 5까지 가야 되니까. 그쵸? 이런 관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근데 보세요. 어떤 기업은 50이었어. 자, 기업 가치가 10이야. 근데 이게 뭐 15까지 빠졌어. 그럼 이거 매수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매수하면 안 되잖아. 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 가치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기준이라는 걸 둬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어디서부터 팔 거냐 이거예요. 버블 수준 어디서부터 팔 거냐. 매도하고 매수에 대한 포지션은 변동성을 예측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준 하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고 가치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치 분석을 해서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사고 팔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에서 2까지 빠지면은 이거는 지금 싸지가 않으니까 매수하기가 좀 꺼려져. 근데 1까지 빠지면 이거 싸네. 5,000원까지 빠지는 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1이면 사야지. 뭐 이런 기준들이 다 사람마다의 기준이 다 다를 거야. 야 먹을 게 한 300%는 남아야지 사지. 어떤 사람은 야 50% 정도는 충분해. 뭐 여기에 따른 이해관계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가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많이 빠지면 밸류를 보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생겨요. 시장이 많이 올라가면 버블에 대한 이제 뭐 매도 압력이 생기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붙게 되죠. 그게 이제 선순환 구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 끝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다는 착각에서 먼저 벗어나야 돼요.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서 수익을 크게 확대를 시키려면 버블과 침체의 끝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바닥과 꼭지는 알 수 없다. 라는 걸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는데 가치 판단이 무슨 소용이 있냐. 가치가 3인데 1까지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치가 3인데 0.3까지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그걸 왜 뭐 하려고 하냐. 예를 들어서 가치 판단이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래요. 야 이게 1이면 야 이게 지금 0.5인데 샀는데 이게 0.1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가치 판단에 뭐가 필요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0.5에서도 1에도 0.5에서 1로 올라갈 수도 있고 0.1에서 결국 1로 올라갈 수 있어요. 결국은 가치에 연동이 된다라는 거죠. 주가는 0.1까지 빠지더라도 1까지 올라올 거라는 거죠. 이 믿음인 거예요. 가치 판단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빠지면 견디면 되잖아. 어차피 1까지 올라올 건데 0.에서 0.1까지 하면 70% 빠지는데 내가 샀던 자리보다 그럼 그 70% 회복하고 100%씩을 더 줄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가와 가치는 연동이 된다라는. 자 매도도 못하죠. 매도도 못해요. 이게 1인데 야 이게 0.5에서 3이 갔어. 야 그럼 이게 너무 비싸니까 좀 팔아야 돼 했는데 이게 5가 가. 이게 12가. 3에 잘못 팔았다 그러잖아. 이게 잘못 판 거냐가 아니죠. 가치를 기준해 놓고 10에 비싸면 이게 결국 1로 내려올 건데 이 3에 판 게 지나고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가치 판단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것들도 언론에서 떠드는 대로 그냥 휘둘리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내용을 볼게요. 과연 12월 달에 한국 주식시장은 폭락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폭락할 거야. 아니야. 자 일단 5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폭락한다. 양도세 3억으로 진행이 돼. 지금 수급 주체가 누구야? 개인이죠. 개인이 수급 주체예요. 그럼 개인이 팔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빠지는 게 합리적이겠죠. 야 아니야. 빠지지 않을 거야. 양도세 이거 시장이 좀 빠질 것 같으면 유예한다 이제. 민심이 이렇게 되면 유예할 거야. 이거 12월달 이거 다 지나가기 전에. 그럼 어떻게 돼? 주가는 급반등할 거야. 둘 다 뭐 틀린 얘기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알아요? 그거 누가 결정하는데? 누가 결정을 하는데 여기? 그 사람들만 알 거 아니에요. 결정하는 사람들만.
이걸 어떻게 알아요? 자, 이 양도세 이슈만 보고 그래요. 양도세 이게 나오면 개인 물량이 많이 나와서 무조건 폭락할 거야. 개인 물량이 다 나왔는데 달러 약세가 더 강해지면서 외인이 그 자금을 다 받아 끌어올려버렸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갑자기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운다 그러더니 갑자기 뭐 굉장히 사이가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북한이랑 미국이 그랬잖아요. 북한 불바다 만들어버린다. 그러다가 김정은이랑 뭐 우리는 사이 좋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언론에서 몇 번 뭐 좀 해주니까 막 북한 타마주도 날아가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 갑자기 한국 북한이랑 통일한대.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런 걸. 상승과 하락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측하지 말라는 거죠. 자,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2017년도 말에 25억에서 15억으로 대주주 과세 기준이 변경이 됐어요. 기존에는 25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제 세금을 이렇게 냈는데 15억 이하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양도세를 이렇게 내야 된다. 자, 그때 그래서 진짜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개물량이 많이 나왔어. 5조 1000억이 나왔어요. 자, 2019년도에는 자, 15억에서 10억으로 준다 그러면서 12월 달에 4조 8천억의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기준을 보면 5억씩 줄어드니까 확률이 이게 몇 프로냐를 보면 25억에서 15억으로 주면 한 30% 줄은 거죠. 15억에서 15억으로도 한 30% 줄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10억에서 3억으로 줄은 거잖아요. 10억에서 3억으로. 그럼 어때요? 이게 70% 줄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물량이. 자, 이거 더블해서 한 10조에서 20조 정도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3억에서 10억 이상 보유 주식을 좀 해갖고 보니까 한 41조 정도 된대요. 시장에 이 물량 나오면 무조건 폭락이죠. 그쵸? 외국인이 이거 이상 사주지 않는 이상 폭락이죠. 그러면 폭락이 예정된 거 아니냐.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물량이 12월 달에 다 쏟아질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10월 달 11월부터 미리 팔 수 있어요. 그러면 당장 내일, 이제 오늘 일요일이니까 내일부터도 주가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1조라는 물량 중에 한 절반만 나온다 그래도 12월 달은 굉장히 하락을 크게 할 수가 있죠. 자, 양도세 회피 물량 절반만 나와도 개인 매도 물량 20조 정도. 그럼 20조가 털리면 여기에 지금 신용이 사상 최대죠. 센티가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투심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그럼 신용 물량은 어떻게 돼요? 이건 폭탄이 되는 거예요. 신용 물량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거기다 이제 IPO도 지금 보면 거대 IPO가 다 끝났다. 대충 뭐 카카오 게임즈하고 빅히트하고 뭐 SK 바이오팜이 끝났으니까 일단 1차 큰 IPO는 다 끝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신용이 터질 수 있는 거죠. 예탁금이 줄 수가 있잖아요. 예탁금이 줄면서 신용은 지금 무거운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신용이 터지면 이거 폭락이 나올 수 있죠. 그게 나오지 못할 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들도 이제 이게 다 지나가면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 말에 10억에서 3억으로 줄어들면 차익 신용 물량은 20조 이상 나올 수 있다. 그럼 20조 이상 나오면 시장이 빠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달러 약세라는 거는 결국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준 거라는 거니까. 근데 대신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헤지펀드 물량들이 훨씬 많거든요. 외국인 총 자금 중에 롱숏을 같이 운영을 하는 헤지펀드 물량이 거의 절대예요. 절대 다수를 차지해요. 그러면 공매도가 풀려야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보면 공매도도 지금 묶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폭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게 저는 이제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밸류가 저평가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측면에서 놓고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지금 8% 정도 비싸다. 라는 스탠스가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세게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코로나라든가 뭐 여기저기 분쟁이라든가 뭐 악재성 요인을 갖다 붙일 만한 게 너무 많아요. 자, 투자자들의 투심 악화가 미리 잡히면 10월, 11월부터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고 시장 조정이 예상되면 미리 물량이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다. 결국은 무조건 빠지겠네. 그쵸? 양도세 이거 줄어들면 물량이 한 20, 30조 나올 수 있고 그 물량이 또 이제 뭐 쏟아지고 뭐하고 하면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면서 신용 물량이 터지면 신용도 그동안 쌓여 있었던 것 중에 거의 사상 최대 규모다 보니까 폭락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자, 근데 보세요. 이제 제가 반론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17년 말에, 자, 5조 1000억이 나왔는데, 19년 말에도 4조 8천억의 매도 물량이 나왔어. 그러면 17년 12월, 19년 12월에 개인 매도 물량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수가 빠졌는지 보자고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되잖아. 17년 12월 말에는 마이너스 0.36% 빠졌고요. 17년 12월 말에 코스닥은 3%가 올랐어요. 3.5%가. 자, 19년도 12월 말에는 5%가 올랐고요. 코스피는. 19년도 12월에는 5.8%가 올랐어요. 야, 뭐야 이거. 개인 매도 물량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수는 올라가잖아. 이런 거 그냥 공포 조장해놓고 땡기는 거야. 이것도 합리적이죠. 야, 과거 데이터 보여주면서 이거 이때는 이때 그래서 개인 물량이 나왔을 때 빠졌냐를 보자고. 빠졌어? 안 빠졌잖아.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쵸? 이번에도 이렇게 될지 어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올라갈 거야. 오히려 12월 달에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빠지지 않고 올라갈 거야.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 이제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 야, 17년 말에 19년 말에는 수급 주체가 누구였어? 이때는 외인이 수급 주체였어. 개인은 찌끄레기였다고. 지금은 어때? 개인이 수급 주체지. 지금 시장을 누가 끌고 있어? 개인이 끌고 있잖아. 개인이 끌고 있는데 얘네가 때리면 어떻게 돼? 주도 섹터 꺾인다. 그럼 주도 섹터 꺾이면 물량이 출회되면 빠질 수밖에 없어. 합리적이죠. 그쵸? 야, 개인이 팔면 떨어질 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거기다가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야,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냐? 자, 달러가 지금 약세야. 그치? 달러가 약세라는 건 뭐야?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야. 야, 2018년도고 19년도 그때 얼마까지 갔어? 달러가 1200원까지 갔어. 지금 달러가 얼마야? 원달러 환율이 지금 얼마냐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50원까지 빠졌지. 야, 지금 달러 약세 기축통화 변화 이야기들이 글로벌리 나오고 있어. 이거 1050원까지 빠질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나라 외인 자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게 12월달 이게 개인 물량이 이렇게 대거로 나온다. 외국인들이 이걸 아는데 바보도 아니고 이거 안 살 것 같아? 싹 받는다 이제 봐라. 그래서 지수는 안 빠질 거야. 이것도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빠질 부분들 올라갈 부분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배팅하실 건데요? 상승을 한다는 관점. 이유를 붙이면 끝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락에 대한 거. 이유를 붙이면 끝도 없이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야, 그거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나서 지나고 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스탠스가 하락에 대한 스탠스를 지금 한 7 정도 보고 있고 상승의 스탠스는 사실 1 정도나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횡보 가능성이 저는 한 2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 확률에 대해서 놓은 관점은 이런 게 조금 더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빠질 요인들을 더해놓고 상승 요인들을 덜해놓고 봤을 때 빠질 요인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확률을 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달러 약세라든가 뭐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보면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 야, 이건 상방의 가능성도 있구나 라는 게 이제 한 2개, 3개 정도 잡히는 거예요. 하락에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7개 정도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의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상승의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변동성이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위험한 걸 몰라요.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가 이게 되든지 말든지 3억으로 줄어서 시장에 빠지든지 말든지 투자하는 데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빠지든지 올라가든지 투자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5년, 10년, 20년 투자해가지고 100배, 뭐 20배, 100배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단기적으로 뭐 한 달, 2달, 3달 요때의 변동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기에다 의미를 너무 많이 둬서 내가 공포에 빠져든다라든가 또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흥분을 한다라든가 둘 다 투자에는 합리적인 관점을 잡아갈 수 있는 스탠스가 안 잡힌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내가 확신이라는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두고 대응을 해가야 된다는 거죠. 가치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자, 주식이라든가, 자, 현금 대응, 그리고 매수 포지션이라든가, 매도 포지션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기준은 항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돼야지, 이 기준을 변동성에다 두는 순간 그 사람은 거의 깡통 확률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제 투기꾼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주저리 떠들어 봤어요. 한 번씩도 생각을 해보시고 시장이 과연 하락과 상승에 대한 변동성이 무슨 의미가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들어서 파고들어서 공부를 하고 뭐하고 해도 저는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은 무의미하다 라는 데 이제 스탠스가 잡힌다라는 거죠. 그냥 계속 해나가면 그냥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데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빠지고를 맞춰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틀려도 상관이 없고 투자를 우리는 그냥 계속 해나갈 거니까 단기적으로 빠질지 오를지를 맞히든지 틀리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투자를 해야 절대 지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